안녕하세요. 에볼루션 마인드 14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강좌까지 칼 구스타프 융과 그의 분석 심리학에 대해서 많은 강좌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명성을 누리고 있는 통합 초월 심리 영성 철학자 바로 켄 일보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자아초월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949년생이니까 만으로 73세죠. 현재 이런 모습인. 그래서 현재는 그 인테그럴 스피리추얼 라이프 프랙티스 같이 자신이 그동안 심리 영성 철학 심리학, 영성학을 구축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구현을 해나갈 수 있는가 방법론적인 걸 제시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많은 교육기관이나 수행기관들을 지원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통합이라는 개념, 인테그럴 스피리추얼 통합 영성이라는 개념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아초월 심리학이라기보다는 통합초월 심리 영성 철학자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분이 국내의 그 심리학, 철학, 영성에 굉장히 그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분이 쓴 그 발간된 그 국내 번역 발간된 그 저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만 봐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목록을 잠시 이렇게 보자면은 의식의 스펙트럼, 무경계, 통합 영성이나 아이어 오브 스피리트, 통합 심리학, 켄 일버의 일기, 상보적 통합, 모든 것의 이론, 성, 생태 영성, 뭐였죠? I2I라든가 아트만 프로젝트, 에덴을 넘어 켄 일버의 신, 감각과 영혼의 만남, 진실 없는 진실의 시대라든가 켄 일버의 ILP 이게 이런 텍스트들이 많이 발간되는 거 보면은 번역 발간되고 또 학자들이 논문들을 상당히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이분의 그 사상에 기초를 해가지고 논문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동서양에 걸쳐가지고 현재 가장 그 영향력이 깊고 넓은 그 심리 영성 철학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과 23살의 나이에 집필한 의식의 스펙트럼, 이건 이 책을 얘기하는 거죠. 의식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명저, 이게 그러니까 23살에 냈어요. 그래서 인간 의식 연구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렸다는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고 하는 거죠. 이 업계에. 그래서 22권의 저서를 또 발표를 계속해서 심리학과 철학, 인류학, 동서양의 신비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등을 총망라를 해서 인간의식의 발달과 진화에 대한 통합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 인간의식, 우리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면 인간의식의 발달과 진화에 대한 통합 이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는 철학, 종교, 심리학, 신과학, 인류학, 사회학 분야의 대사상가다.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인물로 평가받았다라고 하는. 이 양반이 원래 그 자연과학을 공부하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노자 도덕경을 접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종교, 영성에 대한 동서양 사상에 심취하게 됐다. 그때부터 이분의 그 공부하는 태도를 보면은 엄청난 양의 그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게 공부 방식이 어때? 그 엄청난 양의 자료를 먼저 수집해요. 수집해가지고 예,
자료 수집해. 예, 보통 사람들은 엄두가 안 내는 양의 자료를 수집해다 그거를 독파를 해가지고 뭐냐면 거기서 어떤 그 공통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검증하고 또 뭐냐면 검증된 그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그 적용을 하는 거죠. 특정 어떤 그 대상 분야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양반은 그 엄청난 분석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석가. 무시무시한 분석.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분석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자료 수집가, 분석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양반의 스타일이 분석가라고 자료 수집가이면서 분석가였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엄청난 서적을 섭렵해서 자신들의 내면에서 이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상에는 서양의 심리학 철학, 동양의 불교, 힌두교, 기독교, 신비주의 등이 통합되어 가지고 이러한 통합 철학은 영혼의 철학의 전통을 계승했다. 그러니까 통합 철학이라는 거죠. 이렇게 통합 철학.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저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저도 통합 철학가니까, 저도 통합 영성가니까 뭐예요? 저도 동서양의 모든 거를 다 파가지고 다 통합해가지고 그런 근원적인 거 동일한 어떤 이치를 만법귀일의 이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분은 20대 이전부터 이미 이게 이런 흥미를 가지고 이런 분야에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대단한 양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철학, 종교, 그러니까 심리학, 영성 분야, 이런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자연과학까지도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잡식가야.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통합하려. 인간의 세계, 인간과 세계에다 모든 영역을 통합하려. 다 통합해야 되겠다. 미친 듯이 미쳤어,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양반은 미친 양반이다.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라고. 제가 볼 때는 광기에,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갈증, 그 끝없는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 끝없는 갈증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반이. 그래서 지식에 대한 끝없는 갈증.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합하려는 강한 지적 세계 건설을 향한 이 양반이 스스로 자기가 얘기했듯이 그런 아트만 프로젝트를 가동한 거죠. 자기 스스로가 지적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마다 지적 세계의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인간 의식의 대통합 작업이다. 그래서 이게 지적 세계의 바벨탑이다. 제가 볼 땐 그래. 제가 볼 땐 지적 세계의 바벨탑을 건설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책으로 이렇게 텍스트들로 이렇게 번역.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놀라운 성과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지금. 그래서 한국에도 이렇게 번역들이 엄청 돼가지고 막 그냥 이 사람이 쏟아내는 지식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많은 철학자, 영성가들, 심리학자들 공부 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이 지식을 흡수를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양반의 사진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자기 그 철학을 이렇게 전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부르는 심리학이나 영성 철학이나 하도 모든 걸 다 통합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부르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보면은. 근데 자기가 이제는 자기도 이제는
처음부터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야. 이거 하면서 이렇게 인정하면서 새롭게 또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지식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세계가, 자신이 세우는 지식의 세계가 깊어지고 확장됨에 따라서 어떤 그 양이 늘어나면서 질적으로 변화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사상 발전 과정을 한 4단계로 구분을 이렇게 스스로가 합니다. 첫 번째 시기가 이제는 그 1973년에서 1977년 요 사이인데, 낭만적 시기라고 하는, 어떤 분이 여기다 선성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는, 요거는 제가 카피를 해왔어요. 어떤 분이 이분에 대해서 워낙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이분에 대한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낭만적 시기다. 근데 이때가 이 양반이 그 의식의 스펙트럼 요걸 냈대죠. 그러니까 이 23살에 냈으니까 약관 23살에 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성공을 거둬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 한마디로 이 업계죠. 업계. 이게 한마디로 학문적인 세계, 요런 세계도 요런 업계라고 이렇게 부르죠. 업계에서 명성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의식의 스펙트럼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무경계라고 따로 이렇게 좀 쉬운 책으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무경계가 또 우리 그 한국에 또 번역돼서, 제가 아마 이 그 캔일버에 대해서 처음 그 읽어본 책이 무경계라는 책이었어요. 저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캔일버를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저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자꾸 그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 자꾸 캔일버를 칭찬을 너무 이렇게 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캔일버가 그렇게 잘났나 하면서 제가 그분이, 저도 이제 지적 욕구가 강한 사람이니까 저도, 그래서 의식의 스펙트럼을 꼭 읽어보라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의식의 스펙트럼을 책을 사려고 보니까 책이 절판이 돼서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값이 지금 중고 책밖에 없는데, 중고 책값이 이 책값에 4~5배나 돼. 비싼 거야. 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 책값이 2만 원이다 그러면 뭐 10만 원에 중고 책을 파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나오면 다 구매를 해가지고 그 중고책으로도 잘 안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그 어떤 그 텍스트로 이렇게 보관을 많이들 하고 계시다. 야, 이게 캔일버라는 인간을 굉장히 그 높이 평가를 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어떻게 구해야 되지?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 가가지고 이 책을 봤습니다. 이 책을 보고 거기서 복사를 해다가 근데 600~7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책이 엄청 두꺼운 거죠. 이 책을. 그래서 그 책으로 구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국립중앙도서관 가서 그걸 복사를 해와가지고 읽었어요. 이게. 예. 그런데 제가 요 책이 이제 그러니까 제 1기 낭만적 시기라고 하는 자신의 대표하는 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캔일버가 의식의 스펙트럼을 내놓고 자기가 이제는 우쭐 됐겠죠. 내가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이제 높이 떠봤더니까 뭐 대단하다 자기도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의식의 스펙트럼에서 자기가 제시한 개념들이 뭔가 아주 치명적 허점들이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 치명적 허점들이라고 하는 걸 이 양반이 자기가 얘기하는 전초오류라고 하는, 전초오류,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전오류와 초오류라고 하는 그 합해가지고 전초오류다 이러는, 전초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의식의 스펙트럼의 그 개념들이 치명적 약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 책에서 자기가 제시했던 개념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다시 그 문제를 뭔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자기가 다시 또 공부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1기의 낭만적 시기 1973년 1977년을 넘어서 2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시기 1978년에서 1983년이다. 두 번째 시기로 들어간다. 그래서 두 번째 시기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그 1978년, 1983년에 그 진화적 관점을 이제 거기다가 전초 오류를 수정을 한 진화적 관점을 더 심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아마 그 이거를 집대성한 도서라고 본다면 제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성, 생태, 영성 바로 진화하는 영 요 책이 바로 상관학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조옥경 김철수 공역 진화하는 영. 요 책이 바로 제2기를 대표할 만한 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집대성 되기 전까지 뭐 그 사이에 여기 보면은 뭐 아트만 프로젝트다, 뭐 에덴을 넘어 뭐 이런 책들, 그다음에 아이 투 아이 뭐 이런 책들이 그 요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 요게 집대성 되기까지 발간된 텍스트들이다. 그 읽으면 좋은 책들이다.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본 책이 요 에덴을 넘어 아이 투 아이는 사놓고 아직 안 읽어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성, 생태, 영성 이것도 책이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어는 아유 책이 엄청 또 두꺼워요. 이 책들이 왜 진리냐면은 이게 본문 내용보다 주석이 더 길어. 이게 보면 아주 그냥 학을 떼. 근데 성생태 영성이라는 이 책은 제가 재밌게 봤어요. 이 책은 완전히 재밌다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책들은 지루하죠. 지루하긴 한데 그런데 약간의 그 지적 즐거움이 있는 책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생태 여성.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는 사실은 자기의 그 사상의 기초 토대와 기둥을 구축하는 시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세분하자면 이렇게 두 시기지만은 하나의 시기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기에서 다 이미 자기의 사상은 다 정립이 끝났어요. 케닐버는 끝난 상태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자기가 정립한 이 사상적 체계를 가지고 실제 분야에 적용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게 한 20여 가지의 발달 노선을 자기가 탕구를 해가지고 진화하는 20여 개의 발달 노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그 사상 체계를 뭐 심리학에도 적용해보고 영성에도 뭐 역사에도 적용해보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면서 자기가 생물학 분야 뭐 이런 것도 적용해보면서 자기가 20여 개의 발달 노선들이 자기의 기초적인 발달 진화 의식의 진화 메커니즘과 동일한 양상을 띠면서 이렇게 되더라. 내가 뭐야? 내가 옳았다. 내가 원래 얘 잘난 놈이야.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이제 된 거지. 이게 이렇게 20개를 하면서 자기 확신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보니까 내가 이론을 실제로 이렇게 각 분야에 적용해 보니까 내가 말한 거와 거의 내가 생각한 거와 거의 이게 이론에 이게 부합되는 게 다 되니까 이게 맞아, 이게 내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20개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세 번째 시기가 바로 그런 세부적으로 자신의 이론을 세부적인 분야들에 적용해 보던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20개가 너무 많으니까 복잡해. 그렇잖아요. 복잡하니까 이게 실제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좀 더 어떻게 좀 간단하게 좀 세상 사람들에게 심리 영성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문제 의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무조건 뭐 공부만 하면 안 돼. 공부가 현실 세계에 뭐 실사구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사상한 이론이라는 걸 또 만네. 사상한 이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0개 발달 노선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사상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사상한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통합 영성, 통합 심리 영성 철학을 제안을 해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기관에 이런 걸 이제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교사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그 교사들이 또 사람들을 이렇게 심리 영성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합 영성이다 뭐 그런 거, 통합 심리학이다 이런 게 이제 그런 텍스트들이 통합 비전. 그래서 저도 통합 비전, 뭐 통합 영성 이런 텍스트를 저도 읽어봤습니다. 예, 여기서 이게 나머지 읽어야 될 책이 지금 많은 거예요. 저도 아직 다 읽지 못했어요. 이분 책들이. 그래서 요게 이제 사상한 이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죠. 좌표 평면에다가 뭐 나, 우리, 그것들 이렇게 여기는 내면, 이쪽은 내면, 요거는 외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사분면이죠. 사상한이라고 번역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상한보다는 사분면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사분면. 이거는 제가 보면은 이 개념 자체가 우리 밭전자 논리하고 똑같아. 밭전. 사각형. 그렇죠. 이게 밭전 논리가 밭전. 밭전이죠. 아, 우리가 밭전. 이게 밭전이구나. 그러니까 사수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양반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통합 비전, 이게 실제적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죠. 요거 가지고 요 이론들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또 해가지고 현장에 적용을 하면서 사람들을 심리 영성을 이렇게 개발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냐면은 이 양반은 스스로 자기는 이룰 거 다 이뤘다 그렇게 하는 중에 뭐야. 자기 스스로 이제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면 다 돼.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야. 내가 지금 그 통합 영성으로 내가 마무리했잖아. 그러니까 이 통합 영성이 이거면 다 돼.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내가 거의 모든 부분을 다 파가지고 내가 결집을 해서 내가 인간의 심리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이 심리 치료와 영성 개발의 그 구체적 그 방향과 방법을 제시했다. 이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야, 이것만 공부하면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어. 그래, 이거 열심히 공부해. 이 정도로까지 이제는 광활하게 자기가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 사람의 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게 할 수 없는 게 워낙에 아주 기가 질릴 정도, 상대방의 기가 질릴 정도로 엄청난 양의 동서양의 그 텍스트를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보통 사람으로는 아주 질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고개를 흔들 정도로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도 이 양반이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수행하는 거죠. 공부하는 게 수행이야. 그럼 저의 입장은 어떠냐면은 이분이 못 본 것도 있다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이분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긴 한데 일단은 제가 고마운 건 뭐냐면은 전 세계 그 동서양의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그것만 봐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심리 영성 업계의 그 동향이나 이론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해 볼 수 있는 틀을 이렇게 제시해 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분의 그런 업적을 세운 데 대해서는. 그러나 이분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제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죠. 뭐 사람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다른 면이 있다 그런 겁니다. 하지만은 이분의 그 이론이 우리가 통합 심리 영성을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간 이해와 인류 자연의 변화, 인간 진화의 비밀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이치들을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철학에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 강좌를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애니어그램 같은 성격 심리 초월 심리학을 또 해야 되니까 내가 그런 걸 토대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요 이론적 토대가 캐닐버의 사상이니까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부하는 순서도 사실은 그 1기, 2기, 3기, 4기로 나가니까 1기, 2기에 요런 거부터 그 토대와 기둥을 놓은 거니까 요거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양반이 23살 때 그 발간한 의식의 스펙트럼이 워낙에 강력한 그 개념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요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책은 제가 볼 때는 요 도상, 요 도상과 그다음에 요 도상, 책에 있는 도상들, 요 도상들을 이해를 하면은 대강 그 개념이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의식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의식이라는 게 의식,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의식의 스펙트럼. 그래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하고 자외선, 적외선 이렇게 나눠지는 게 보통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도 이렇게 그 스펙트럼화가 돼 있다, 계층화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그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은 이분이 자기가 그 책 제목으로 썼지만은 원래가 이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미 빈모말성화 개념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지만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7가지 색깔로 돼 있으니까 이 그 차크라 이론이 사실은 의식의 스펙트럼하고 거의 동일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네. 사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하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너무 특별하게 취급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차크라 이론. 그러니까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듯이 이 양반도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는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같이 이렇게 자외선, 적외선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그리고 9가지에서 합하면은 또 9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의 수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식의 수준들.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이 계층화되어 있다. 의식이 계층화 되어 있다. 그러니까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다는 레이어. 그러니까 그걸 또 뭐라 그래? 껍질이라고 그래. 껍질. 양파 껍질처럼 되어 있다는 양파 껍질. 동양에서 뭐라는 양파 껍질. 양파 껍질처럼 계층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식의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의식이 계층화 됐냐? 그러니까 계층화가 왜 된 것이냐라는 계층화. 그럼 왜 계층화? 그러니까 왜 의식이 왜 계층화가 됐을까? 되었을까? 뭐 이런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의식이 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계층화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계층화가 되어 있다는 거는 뭐예요? 계층화가 되어 있다는 거는 경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의식 간의 경계가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 간의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간의 층이 있다는 건 그 경계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무경계라고 하는 무경계. 그러니까 경계가 있으니까 무경계로 가야 된다는 논리죠. 이게 그 경계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되는 건데, 일단은 경계가 왜 생겼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겼냐? 그것은 계층화된 이유는 그것은
그 이원성 때문이에요. 이원성. 이 양반이 주장하는 건 이원성. 그래서 모든 종교 철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다 이 부분을 사실 지적을 합니다. 이원성. 이것은 우리 동양 말로는 뭐예요? 음양이 분리된다. 음양이 쪼개진다고 하는 거죠. 음양으로 쪼개졌다. 그거를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선악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선악으로 분리하게 됐다. 어떤 비교할 수가 있다. 선악과를 먹었다. 이런 표현한 것 같은 개념이다. 그러면서 음양으로 분리가 시작됐다는 분리가 된 거는 분리가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분리가 다단계로 다층적으로 일어난다. 분리가 다층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게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분리 과정. 그러니까 의식이 이원화되면서 의식이 이원화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층적으로 이원화되면서 분리가 다층적으로 일어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려놓은 게 이 그림이래. 이 그림. 처음에는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인드라고 해서 정신 수준, 유니버스, 우주, 마인드. 그런데 여기서 실존 수준으로 우리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떨어진다. 떨어질 때에 분리가 일어났다고 하는, 어떤 분리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냐면은 첫 번째는 1, 2번의 분리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분리는 인간이 자와 자타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남녀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너 이브네, 너 아담이네,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몰랐어. 상대방이 그렇게 있는 줄 몰랐어. 근데 너 아담, 너 이브, 이런 식으로 음양이 분리가 되는. 이렇게 분리성이라는, 자와 자타 분리라고 하는, 자타 분리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것이 자타 분리가 바로 공간 분리다라고 이렇게 사람은 보는 거예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된다.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자타 분리라는 건 뭐예요? 자타 분리가 첫 번째는 자타 분리인데, 이거는 뭐예요? 주객 분리죠? 주객 분리. 그렇죠. 주객 분리고, 이건 음양 분리. 또, 이건 뭐, 관찰자와 관찰 대상 분리.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가 되면서 자타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주 정신이 이때에 무의식으로 변화가 되면서 무의식화가 되는. 그러니까 뭐 관찰자가 우주 의식인데 이게 우주 의식의 관찰자. 근데 그때 자기가 관찰 대상인데 관찰 대상자가 관찰자를 자기로부터 분리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인류가 원래 관찰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분리가 되면서 관찰 대상화가 되면서 자기가 관찰자를 또 대상화를 또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공간이 구성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주 정신, 우리 관찰자로서의 우주 정신이 억압을 해버리는 거니까 대상을 억압해버린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의식으로 변해. 이 억압되는 대상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자타 분리가 이제는 이것이 공간 분리다라고 하는, 공간 분리. 이렇게 해서 공간 개념이 생긴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게 원래 없었다는 그런 개념이. 두 번째는 일어난 분리는 바로 자와 자대 죽음의 분리가 일어났다. 뭐냐면은 그러면서 시간 분리가 일어난다. 시간이 분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인식이 됐다고 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실제로 있는데 그거를 죽음으로 인지가 안 돼 있었어. 그러니까 늙어서 생로병사라는 걸 몰랐지. 생로병사라는 게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생로병사가 현실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걸 생로병사로 그 시간적 변화를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객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때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인식하는, 그래서 그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휘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이때 생긴 거라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도 인간이 의식이 만들어내는 개념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죽지 않기 위해서 분투하는 거야. 죽지 않기 위해서 분투하는. 근데 언제가 죽으면 들어온다는 거를 인식이 되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분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 근거지를 확보를 더 해나가니까 공간을 확보해나. 공간을 확장하는 시도를 하는 거죠. 죽지 않기 위해서 분투하고 공간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아트만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아트만 프로젝트는 자신을 영원성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고 자신을 무한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로 자신을 이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려는 그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권력도 추구하고 가족도 이루고 가문도 이루면서 그런 나라와 국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것은 공간과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영원성과 무한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분투한다는 거. 그게 왜? 객체화를 시키니까 타자화 시키면서 그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자기 게 아니니까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도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되고, 타자를 내 소유로 만드는 건 뭐예요? 타자를 지배해야지 내 소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게 뭐예요? 죽지 않는 인간이 기계 인간이 돼야지 그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계 인간으로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돼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쨌든 이 시작은 공간과 시간의 분리라고 하는 게, 공간도 객체화시키고 시간도 객체화, 그러니까 공간도 타자화시키고 시간도 타자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1, 2번 분리라고 하는 거죠. 분리. 이제 분한데, 근데 분리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인간 마음 안에서는. 그 다음에 켄타우로스 실존, 그러니까 요천 개인 수준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실존 수준에 와서는 뭐냐면은, 나와 내 몸도,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원래 하나인데, 이게 원래 마음과 몸이 하나인데, 하나인데, 마음과 몸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내 영혼이 따로 있고, 신체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몸을 타자화시킨다는 거죠. 몸을 타자화시킨다. 이거는 켄타우로스 의식이라고 하는데, 켄타우로스 의식일 때는 몸과 마음이 하나야. 몸과 마음이 유기체야. 오가니즘이란 말이야. 유기체인데 이 유기체 안에서의 뭐가 되냐? 자아와, 그러니까 여기서 에고와 신체를 분리를 시켜 나가는 거야. 에고와 신체를 분리시켜. 그러니까 원래는 켄타우로스, 원래 환경과 하나였다가 환경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타자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를 또 어떻게 자기 안에서의 몸과 마음을 또 분리를 시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주와 나를 분리시키고, 우주와 내가 사는 세계를 분리시키고, 내가 사는 세계와 나를 분리시키고, 내 안에서 내 몸과 내 마음을 분리시키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들어가면은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는 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켄타우로스 의식이 깨지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켄타우로스이 깨지면서 분리가 되는, 이 분리 과정을 또 거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넘어갈 때 우리는 분리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객체화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언어를, 이름을 붙여야 된다. 그렇죠. 논리, 규칙. 그러니까 분리된 대상들을 상호관계, 비교, 판단, 추리, 판단해야 되니까, 이게 언어가 여기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개인 내에서 어떤 가족, 집단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점차 이런 분리 의식들이 어떤 사회화가 되면서, 그것들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부터 그것이 학습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때가. 그러면서 또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고. 근데 에고도 또 분리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객체화시켜서 타자화시켜서 분리해버렸는 거, 영혼만이 나야. 여러분들이 영혼은 영원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영혼은 영원해. 근데 몸은 영원하지 않아.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싣고 다니는 차량이야.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해버린다. 그게 이제 신체와 몸이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게. 그렇죠. 많은 형 이상하기 이런 개념인데. 그런데 이것이 에고도 어떻게? 에고도 페르소나 그림자로 또 깨지는 거죠. 그래서 페르소나는 파편화된 자아. 그게 바로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퍼스널리티. 그래서
페르소나 셋도로 또 쪼개. 에고도 쪼개버려. 그게 뭐야? 그게 칼 구스타프 융의 바로 페르소나와 셋도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그 칼 구스타프 융을 먼저 본 거죠. 자, 그래서 이 퍼스널리티를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그 젊은 분들이 MZ세대가 뭐 하는 게 뭐예요? MBTI 16개 성격 구조로 자기를 퍼스널리티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16개의 쪼개진 페르소나를 여러분들은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선택해가지고 이게 나야. ISFP형이 나다. 우리 A는 ENFP형이야.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뭔가 문제, 관계성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요렇게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자아구조도 깨진 상태의 자아구조 중에 하나의 특정한 하나의 유형에 고착화되면서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고 하네. 그러니까 MBTI 16개의 성격. 또 애니어그램은 그걸 9가지로 한 거죠. 이렇게 성격 구조, 퍼스널리티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퍼스널리티라는 건 깨진 자아 구조. 그러니까 그 자아도 페르소나와 셋도로 깨졌는데 그 페르소나 중에서 또 페르소나도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페르소나가 16가지 유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16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또, 그러니까 아주 산산조각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의 조각을 자신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으로 규정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사실 이 통합론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MBTI 성격 이론이나 애니어그램의 이런 성격 이론은 통합을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니면은 사실은 그렇게 권장되지 않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격 유형에 대한 공부는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고착화되려면은 어때? 여러분 자신을 왜소한 존재로 성격 유형 하나에 딱 가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퍼스널리티에 가둬버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통합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다시 그럼 통합을 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이거 4번에서 3, 2, 1로 다시 들어가는 게 통합이야. 그러니까 이게 분리 과정을 이렇게 거쳐왔기 때문에 다시 통합으로 하려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그 캐닐버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얘 뭐 대단하게 분석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심리학자들이 그 연구하는 영역은 페르소나, 셋도, 에고 이 영역이고 영성가들이 하는 영역은 뭐예요? 여기 실존 수준과 여기 초계인 수준, 유니버스 수준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 두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자와 영성가가 싸우지들 마시고, 당신들은 그 계층 중에 한 계층에 대해서 고착화된 이론들만 사용하는 거니까, 한두 개 분야들만, 계층된 이론들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도 마시고, 서로 말이 틀린 건 맞아요. 왜냐면 서로 계층이 틀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스펙트럼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에 있는 거는 심리학자들, 여기는 심리 단계 공부하는 심리학의 영역이고, 여기는 영성가들의 영역이니까 당연히 둘이 하는 말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틀리니까. 그렇죠. 그때 그 대처하는 그 방법들이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건데 서로 내가 옳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성하시는 분들도 심리학 하시는 분들 각자 타겟이 틀려요. 레벨이 틀려요. 이런 걸 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캐닐버는 이게 상당히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지침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층화 시켜가지고 내가 괜히 열내면서 싸울 일이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래, 분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다시 통합으로 돌아간다는 건 영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셋도에서 페르소나 셋도를 합하고, 에고와 신체를 합하고, 다시 에고와 신체로 합한 켄타로스에서 다시 켄타로스에서 환경을 합하고 그다음 우주화되는 거, 다시 우주의 그 근원 의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분리가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거꾸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캐닐버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의식의 스펙트럼에서. 그리고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깨진 건 분명히 이렇게 깨져 왔는데, 분리가 돼 왔는데
돌아가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아, 여기에는 진화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나온 경로를 똑같이 밟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화하면서 돌아간다고 하는 거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초오류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2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대체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켄 일버의 그 얘기는 결국 우리 의식이 계층화된 이유는 이게 이원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계속 분리가 일어난다. 근데 왜 분리가 일어났느냐? 또 이거는 또 물어요. 왜 분리가 일어났느냐? 이거는 대답하지 않아요. 켄 일버는. 저는 그럼 왜 분리가 일어났습니까? 이것도 이런 정도도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으로는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원성으로 분리가 되면서 계속 이원성이 되는 거예요. 쪼개져 나가면서 인간은 어때요? 점점 더 왜소화되는 거죠. 왜소화되고 초라하게 변하는 거지. 인간이 점점 왜소화되고 초라하게 변해가지고 여러분은 아주 작은 성격, 퍼스널리티에 갇혀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인 줄만 생각하고 계속 반복적인 루틴, 필터링, 그 필터가 계속 작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현실 생활 속에서 거기 하나의 그 갖춰진 운명체계로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켄 일버의 생각입니다. 역으로 돌아가야지 이것이 다시 회복을 하는 과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흐름을 이렇게 자기가 제시를 했다. 뭐 이런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